투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주식 인사이트, 증시 내비게이터.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HB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HB님, 오늘 시장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중에 역사를 새로 쓰는가 싶더니 마감은 또 파란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법한 그런 하루였죠.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항해 기록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장중에는 사상 최초로 3,900선을 돌파하며 3,902.21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어제보다 0.9%, 38.12포인트 하락한 3845.56으로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이네요. 네, 3,900이라는 숫자를 본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4,000선, 이른바 4,000PC대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로 확인한 셈이니까요. 다만 그만큼 3,900선 부근에서의 저항,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하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7.12포인트, 0.81% 하락하면서 872.03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했네요. 그리고 오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9.8원이나 오르면서 1,439.6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환율 급등이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흥분과 환율 급등이라는 악재가 정면으로 충돌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였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7,47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8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선 건데 지수가 조정을 받자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정한하고 3,900선을 넘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개인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군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4,073억 원, 기관이 3,97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쳤는데 앞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 급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해지죠.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매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결국 개인이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연합 매도 공세를 이겨내지는 못한 형국이네요. 다음은 어떤 섹터가 웃고 울었는지 섹터별 동향과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인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무역, 전기장비, 그리고 우주항공, 국방 섹터가 아주 강했습니다. 먼저 무역 업종이 8% 넘게 급등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한화오션의 중국 제재 관련 반사수의 기대를 받으며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기장비 섹터도 7% 넘게 올랐습니다. LS 일렉트릭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실적 성장세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세명전기 같은 다른 종목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산주, 우주항공, 국방 섹터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넘게 오르면서 시총 상위 5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글로벌 방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의 재무장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산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방산주는 대안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하락을 주도한 섹터들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미디어 서비스, 건강관리 기술 섹터가 부진했군요. 네,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한 자동차 섹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기차 수요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디어 서비스 섹터는 글로벌 OTT 경쟁 심화와 광고 수입 감소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속한 건강관리 기술 섹터 역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2% 넘게
가볍게 하락하면서 9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10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1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앞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0.62% 하락에 그치며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LS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61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앞서 언급했듯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별 흐름을 요약하자면 방산, 조선, 전기장비처럼 정부 정책 수혜나 특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강했지만 시장 전반을 이끌던 대형 기술주들은 차익 실현 압박을 받으며 조정을 받는 차별화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HB님께서 보시는 오늘의 키 드라이버는 무엇이었나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코스피 3,900선 터치입니다. 비록 종가까지 지켜내진 못했지만 4,000선으로 다는 길목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한번 뚫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환율 급등입니다. 1,44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작용하며 지수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입니다. 환율과 미중 갈등 우려가 겹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낸 것이 지수를 끌어내린 결정타였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죠. 네,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환율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재료여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소프트웨어 대중 수출 제한 검토 소식 같은 미중 무역 갈등 재전만 뉴스가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에코프로의 급등 소식도 눈에 띕니다. 공매도 비중이 줄면서 일주일 만에 73%나 올랐다고 하네요.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인 사례입니다. 또한 하나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4,000선 돌파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도 시장의 기대감을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확인했듯이 3,900선 부근에서의 매물 압박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며 힘을 모으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단연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고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돼야만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강세를 보였던 방산이나 전기장비 같은 주도 섹터의 흐름이 내일도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며 시장에 힘을 가늠해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4,000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900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맛봤지만 가야 할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의 시장은 부디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증시 내비게이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렌드 H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